수요일 미장에 CPI 물가지수가 나왔죠. 나름 잘 나오고 미장에서 반도체 섹터들이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3%, 마이크론 5%, 샌디스크 6%, 장비 설비들 오르고 GE 베로노바, 전력, 버티브 홀딩스, 캐터필러, AI 인프라 쪽으로 상승하고 오라클은 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AI 쪽으로 순환이 되었는데 목요일 국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5%, 최대 164만 원 근처까지 가면서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26만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5%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 코스피는 3% 올라서 거의 6,800 근처까지도 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반도체 쪽이 급등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나스닥의 추세,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가는 방향인데 단기적인 방향성, 속스도 마찬가지로 추세, 코스피 오늘 장기 상방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세도 설명해드리고 왜 이렇게 AI 쪽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계속 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확인해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번 주 월요일 올려드렸던 속스 지지선 알람 그리고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월요일에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대한 알람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속슬이 120과 132대 알람 드렸는데 이제 150 근처까지 올라왔고 샌디스크는 1200에 알람을 드렸는데 현재 수요일 장에 1400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마이크론은 850 왔을 때 알림 드렸는데 94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이 올 때마다 알람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못 볼 때나 어떤 종목이 지금 사기 좋은 위치까지 왔는지 제가 매일 체크하면서 멤버분들에게 알람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AI 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급격히 된 이유는 바로 젠슨 황이 주요 인물입니다. 엔비디아가 월가로부터 5천억 달러 투자 유치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서 거물들, 아폴로 매니지먼트, 블랙스톤, 블랙록, 골드맨삭스 등 이 주요 투자 회사들이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AI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파워를 담보로 부채를 조달할 예정이고 이 거래가 몇 달 안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AI를 쓰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원자재처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는 젠슨 황이 이번 투자를 위해서 이 6개의 회사에만 접촉을 했고 그 어느 회사도 거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 현재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재정 관련해서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은행들에게도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AI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엔비디아의 막강한 재정력 과시가 신용시장을 안정시켰다. 블랙록과 골드맨삭스를 포함한 6대 주요 투자 회사가 엔비디아의 AI 사업 확장을 위해서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은행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순환 금융, 순환 투자를 통해서 AI 자산 거품을 부풀리고 있다라는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엔비디아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부채 보호로 이어져서 이 CDS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는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신용 리스크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히려 좀 내려갔죠. 오늘 엔비디아 주가도 3% 올라서 현재 시가총액 1위, 압도적인 1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4조 달러고요. 애플이 4.4조. 그래서 1조 달러 차이나 납니다. 자, 이렇게 AI 쪽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AI 쪽으로 순환이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어요. 빅테크 쪽이 빠지고 자본 지출을 계속해야 될 거라는 우려감에 반도체 그리고 AI를 만드는 곡괭이 회사들 쪽으로 돈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S&P 500 지수를 목표치 8,000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7,8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S&P가 8,000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핵심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 강화,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수주 잔고 증가는 AI 투자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고 S&P 500 기업들 중 총 투자액이 1조 5천억 달할 것으로 보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AI 투자에 할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또 S&P 500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AI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JP 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JP 모건이 SK 하이닉스에 관해서 최악의 고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번 주에 나온 SK 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이고요. 그리고 오늘 CPI 물가지수가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HSBC 증권사에서는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수요일에 발표될 CPI 물가지수가 다음 FOMC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CPI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에 HSBC는 이번 CPI 물가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예상보다 낮은 물가지수 상승률에 이어서 양호한 수치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에 이 수치가 확정이 된다면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화됨에 따라서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이는 골디락스와 같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증시 전반의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실제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왔었죠. 추정치에 모두 부합을 했습니다. 추정치 자체가 낮은 수치였는데 그 추정치에 모두 부합해서 나왔고요. 전월 대비 0.1%, 근원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4%, 근원 전년 대비 2.5%, 지난달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HSBC가 전망한 것처럼 실제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보시면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35%까지 내려갔는데 기존에는 50%였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금리 인상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15%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FOMC가 다가옴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확률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같은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위험 자산,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HSBC가 이번에 전망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맨삭스도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 상승 여력을 86.7%,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87%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7년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매출은 3분기에 전분기 대비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게 전년이 아니라 전분기 대비 3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만큼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골드맨삭스에서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골드맨삭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타델 등 이 상방으로 보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 상승론자에 대한 배경을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치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에 대한 해칭 비용이 2025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7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높았는데 몇 주 안에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닫혔고 미국에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상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여전히 $100 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83까지 다시 좀 오르긴 했는데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눌리고 있고요. 이렇게 유가가 좀 눌리고 있는 배경에서는 이 석유 시장 입장에서 원유 가격 시장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오피니언 컬럼니스트 하비에르 블라스가 이 에너지 쪽에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인물인데 이 기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지난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량이 약 900만 배럴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대부분의 유조선 추적 기간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시장은 크리스 라이트의 추정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많은 추적 기관들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 원유 유출량을 400에서 500만 배럴로 보고 있었는데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있다. 사실상 열려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랑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유가 가격이 실제로 잘 안 오르고 있는 것도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가격에 지식이 담겨있다라는 오래된 시장의 격언이 있는데 배럴당 90달러 미만인 지금 심각한 석유 부족을 암시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S&P는 지금 신고가 근처를 가고 있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가를 근접하고 있고 나스닥도 이제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서 사상 최고가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R 쪽으로 반도체, AI 인프라 등 전력 쪽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금융기관들은 롱을 외치고 있고 해칭에 대한 비용은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코스피도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추세를 좀 살펴본다면 코스피는 이제 장기 상방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00 근처를 가고 있고 만약에 여기 이 상방 추세를 돌파하면 다음 저항선은 7,500입니다. 7,500. 코스피가 이렇게 가려면 코스피 안에 들어가 있는 60%에 달하는 종목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 회사들인데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장기 상방 추세로 들어올 뻔하다가 약간 눌렸습니다. 27만 5천 원 돌파하면 이제 좀 안정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27만 원에서 약간 눌렸고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27만 5천을 돌파하면 상당히 좀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160만 원에서 약간 눌렸는데 168만 원 돌파하면 금방 175만 원을 바라볼 수 있고 200만 원을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략 움직임을 본다면 일단 168을 돌파하고 175까지 간 후 이제 점차 200까지 가는 방향까지 볼 수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 현재 장기 상방 추세를 돌파한 추세입니다. 그만큼 좀 강세에 가까워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725달러 여기 주요 매물대 돌파하고 741 사상 최고가까지 가려고 하다가 좀 눌렸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속스도 이제 이 상방 추세의 상단 근처까지 가고 있고 현재 요렇게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유의할 점은 이제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방 추세로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시장이 저점에서 상당히 단기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해칭 포지션에 대한 가격이 여기 보시면 이게 7월 달인데 7월 15일 중순쯤부터 급격히 떨어지죠. 이때가 아마 한 8월 초쯤이었을 겁니다. 8월 초쯤에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2주 만에 급격히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롱을 안 잡았으면 지금 롱을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거의 상방 추세의 상단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면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사지 마시고 올라오고 이제 하단까지 떨어질 때 좀 조정이 있을 때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반도체를 보시면 이렇게 7월부터 하방 추세였죠. 7월부터 여기 하단에서 팔고 나가려고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렇게 겁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적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봤을 때 거의 한 6번, 7번 이제 패닉셀을 유도하는 구간을 갔었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아니면 하단을 찍을 때마다 샀었어야죠. 그쵸? 여기 하단 올 때마다 만약에 샀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금방 2주 만에 회복을 바로 했을 겁니다. 원금 회복을.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본능에 충실해서 패닉 셀을 하고 또 올라갈 때 더 올라갈까봐 패닉 바잉을 하고 떨어질 때 패닉 셀, 올라갈 때 공포 매수 이거를 반복하면 순식간에 원금 손실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을 때 오를 때 충실하게 본능적으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존에 롱 잡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상방 추세를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푸근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다시 상방으로 가서 이 상방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단계별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으니까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지 마시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르고 여기 상단에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너무 이 상승 추세로 갈까봐 두려워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상방 추세의 하단에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추세까지 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553달러 위로 올라가고 이제 625까지 가는 게 거의 좀 더 확실해질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FOMO, 하방 추세에서 공포 매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상방 추세에서 공포 매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텔레그램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상승을 놓치고 있으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서 매수를 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AI 섹터로 순환이 되면서 하락하고 있는 메타, 애플 등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니까 공포에 매수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에 오면 계속해서 알람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긴 7월달 하락세를 지나 이제 서머 랠리를 향해서 준비를 하는 듯 해보이는데 이제 조금은 긴장을 풀면서 릴렉스해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멤버분들을 위해서 좋은 섹터를 발굴해드리고 또 시장에 특이점이 보이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보시고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증시가 왜 올랐는지 앞으로 단기적인 추세가 어떤지 설명해드렸고 다행히 CPI 물가지수가 잘 나와서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또다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공포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계속 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이따가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가 나올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